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장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고는 992만원이고요. 이거 1000만원을 잘 못 지키네요. 또 조금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14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조금 아쉽죠, 오늘은. 자,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 금요일에 미증시가 강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고용지표가 발표됐는데요. 고용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의 해석대로 하자면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면 고용이 탄탄하니까 연준에서 긴축 우려감, 금리 인상 우려감이 작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미증시가 이제 많이 올라왔던 이유가 최근에 계속 많이 올라왔던, 특히나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올라왔죠. 여기서 고점 뚫고 올라왔고, 미증시가 최근에 상승했던 이유가 물가가 좀 잡히니까 연준에서 긴축 우려감이 좀 완화되는, 그러니까 내년 한 5, 6월 달쯤 되면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 하는 금리 인상이 끝났다는 그런 느낌으로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면, 기존의 반응대로 하자면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니까 연준에서 고용이 탄탄하니까 금리를 올릴 수 있다, 혹은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출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다시 긴축 우려감이 작동해서 악재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렇게 봤는데 금요일은 다르게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고용지표가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주말 동안 쉬면서 이 투자자들이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났다, 피벗 기대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니까, 고용이 탄탄하니까,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 그러면 금리를 다시 또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내려가려고 보니까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 그리고 물가도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호재로 해석해야 되나 악재로 해석해야 되나, 이거 가지고 이제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금요일에 약간 상승하는 강보합에서 마감을 했고요. 이게 오늘 저녁에 반응이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부분인데, 현재까지 분위기로 봤을 때 미국 선무지수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렇게 큰 호재로 작용할 것 같지도 않고, 왜냐면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해서 악재로 작용할 것 같지도 않은 좀 어정쩡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여기서 밀고 당기고 하는 혼조세로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흐름입니다, 현재.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오늘 국내 증시도 이제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어떻게 될까 싶어서 이제 많이 갈등을 느끼면서 올라갈까 내려갈까 엄청나게 고민하다가 강보합으로 마감을 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방향을 잡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 눈치보기다, 이런 느낌으로 다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딱 도지형으로 끝났기 때문에 내일장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방향을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림으로 끝이 났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봐야 될 게, 지금 일본 증시는 오늘 반등이 나왔습니다. 미증시가 하락하지 않고 상승을 했던 바람에 반등이 나왔는데, 중요한 건 이제 중국 증시입니다. 중국 증시가 현재 시간까지 반등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증시가 하락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내일 장에도 마찬가지로 중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방향을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지수 변화가 크게 없다면 테마주나 뭐 이런 뉴스가 있는 종목, 재료가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종목 장세가 이루어질 그런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부분인데요. 일단 오늘 좀 특이한 종목부터 먼저 할게요. LIG 넥스원, 이게 고스트 로보틱스라는 회사를 인수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금요일에 나와가지고 금요일 시간에서 상한가 났었고요. 오늘 갭으로 떠갖고 밀어 올리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이 그림이 갭으로 떴다가 눌리다가 매물 소화 다 하고 끌어올렸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그림이 나왔고요. 이 모양이 그냥 느낌상으로 봤을 때 예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예전에 삼성에서 뭐 인수 어쩌고 나왔을 때 여기 이때 느낌이 좀 납니다. 삼성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했다 그러니까 그날 갭으로 떠가지고 막 누르다가 다시 들어 올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계속 올라갔죠. 물론 이제 바로 급등은 안 했지만 그 재료로 인해서 꾸준하게 올라가가지고 이 당시 때 거의 한 35,000원대 하던 종목이 지금 현재 이게 17만원까지 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LIG 넥스원이 딱 그런 느낌의 출발점. 이 상황에서 보면 일봉으로 보면 되게 높게 많이 상한가 갔으니까 많이 높은 것 같지만 램보 로보틱스 처음에 뜰 때처럼 만약에 이 로봇 관련한 어떤 테마가 그 재료가 호재로 작용해가지고 군용 뭐 어떤 납품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방산 관련주에서 재료가 좋은 상황에서 로봇까지 들어가 버리니까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고 이 부분은 계속 추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단지 못 들어갔는데요. 너무 많이 떠버려 가지고 들어가지는 못했는데 그 제가 가진 종목들에 집중하느라고 오늘 매매할 그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켜보기만 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계속 갭으로 떠서 쭉 날아가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단타할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많이 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여기서 뭐 특별하게 매집했는 흔적 없이 그냥 바로 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바로 쭉쭉 올라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또 흔들다가 가겠죠. 그래서 꾸준하게 노려볼 필요가 있겠다. 이게 오늘 가장 그 강했던 부분이고요. 이게 강하게 올라가니까 그냥 로봇 관련주가 덩달아서 따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그 다음 또 강했던 게 엑스게이트라는 이 종목, 양자 컴퓨터 관련한 종목입니다. 대장인데요. 강하게 올라갔고요. 뒤에 따라오는 종목들은 조금 약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양자 컴퓨터 미국에서 어떤 뉴스가 호재성 뉴스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 관련한 뉴스가 나온다면 엑스게이트 얘가 대장이니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양자 컴퓨터는 아직까지 좀 신뢰성이 없어서 저는 이쪽은 들어가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강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LS 전선 아시아 이 종목은 내일 LS 머티리얼도 아니고 머티리얼제가 내일 상장한답니다. 그래서 그 상장 기대감으로 해서 강하게 올라갔는데요. 그 LS 전선 아시아를 제가 매수 안 할 거라서 그냥 저쪽 올려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LS 전선 아시아가 강했는데 그 이 종목은 그 지금 들어가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이제까지 많이 올라왔는데요. 내일 이제 상장하게 되면 재료 노출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반응할지 모릅니다. 반대로 확 튀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강했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이 종목도 들어갈 부분은 아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그 오늘 제가 봤던 것 중에 제 관심사였던 종목 그 와이드 플래닛입니다. 이 종목이 지금 그 판을 많이 흔들어 버렸습니다. 엄청나게. 왜 흔들었냐면 기존의 한동원 관련주에서 대장이 뭐였냐면 이 종목이죠. 오늘 이렇게 종목 찾으려니까 잘 안 보이죠. 대상홀딩스죠. 한동원 관련주의 대장이 왜냐면 그 이정재 씨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밥 먹고 사진 찍고 한번 올리는 바람에 가뜩 현대고 동창 뭐 이렇게 해가지고 친구야 이러고 사진 한번 나오는 바람에 이 대상홀딩스가 이정재 씨 애인이 운영하는 회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정재 씨가 관련 회사가 없으니까 이제 엮다 보니까 얘가 엮여가지고 대상홀딩스가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특히나 이 대상홀딩스는 대상홀딩스 우선주를 끌어올리면서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거의 한 만원짜리 때 종목이 6만원까지 급등시키는 그림이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가 대장주로 움직였었는데 이게 바뀌는 느낌이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왜냐면 와이드 플래닛이 이정재 씨하고 그 정우성 씨하고 이쪽에서 이제 인수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금요일에 인수했다는 뉴스를 하면서 상한가 들어갔었고 오늘 한번 들어가 보려고 노렸는데 이게 점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점 상한가로. 근데 거래량 보시면 72,000주밖에 안 나왔습니다. 물량이 안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팔고 싶다는 얘기죠. 살 사람은 줄을 섰는데 이 매수 잔량이 1200만 주입니다. 장중에. 그러니까 1200만 주나 매수하려는 사람은 줄을 섰는데 팔 사람이 없어가지고 거래량이 72,000주밖에 안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점으로 뜨면서 명치산부한 이제 이정재 씨가 최대 주주로 올라서는 회사가 되어버리니까 이정재 씨가
최대 주주인 회사, 한동훈 정치 테마주의 대장 이렇게까지 연결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 자체로도 와이드 플래닛이 보시면 그 광고 뭐 이런 쪽인 것 같은데요. 한 25,000원대 가던 종목이 많이 떨어졌고 2,500원대니까 10분의 1 토막으로 떨어졌던 추락했던 종목입니다. 이게 인수되는 걸로만 해도 기대감으로 오르는데 여기다가 이정재 씨하고 연결돼 버리면 무조건 이 또 한동훈 정치 테마주로 연결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합쳐져 버리니까 점으로 날아가는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전환사채 나오는 게 만 몇천 원대인가 저 위에 있답니다.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거 못 잡았는데 이제 더 잡기가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내일 한번 풀리지 싶은데 상한가에다가 점으로까지 나버리기 때문에 이미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들어가면 전부 다 물리지 싶어 겁나서 못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얘가 대장주로 등극을 했고요. 작게라도 비중을 좀 줄여서라도 조금 뛰어 들어가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그 한동훈 관련주 중에 이제 그 대장주가 바뀌었으니까요. 급등했으니까 이쪽이 가장 오늘 핫한 종목이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 위직 스튜디오 이 종목은 한동훈 테마주 쪽으로 보기보다는 그 와이드 플래닛 인수하는데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그걸로 해서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보다는 이정재 씨하고 연결이 되어줘야 됩니다. 한동훈 테마주로 가려면. 그래서 그 와이드 플래닛 이 종목이 이정재 씨가 인수했으니까요. 이쪽 종목으로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가장 핫했던 부분이고요. 그럼 이제 정치 테마주가 이제 지각 변동이 한번 생겨버렸기 때문에 기존에 그 우리가 생각했던 뭐 대상홀딩스라든가 그 다음에 뭐 덕성이라든가 뭐 체시스 이런 종목들을 이제 좀 삐리리해져 버렸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가장 강력한 후보가 하나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려 버렸고 개인적으로 태평양 물산을 계속 좋게 생각하고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좀 올라가다가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여위에서 일부 그 50만원 아니죠 25만원 이제 100만원 가지고 있었으니까 25만원 이익 실현하고 여위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고민하다가 종가에 다 털어버렸습니다. 이 종목이 그 새로운 테마 대장이 안 떠올랐으면 얘가 한번 올라갈 것 같다. 얘도 마찬가지로 그 현대고 동문 뭐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금 대장이 또 올라버리기 때문에 이왕 들어가려면 정치 테마주로 어차피 들어가려면 많이 올랐지만 이쪽으로 뛰어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오늘 이제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태평양 물산 좀 그래 돼버렸고요. 그다음 DTNCR로 이 종목도 이제까지 계속 강하게 올라갔는데요. 대장격으로 올라갔는데 이 종목도 너무 많이 올라와 버려가지고 여기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와 버려가지고 여기서 들어가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 그래서 그 지각 변동이 한번 크게 일어났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와이드 플래닛 이 종목 쪽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 정치 테마주가 왜 한동훈 관련주를 계속 좋게 보느냐 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참패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완전 참패. 지금 현재까지 나온 자료로 보면 이대로 선거를 한다면 국민의힘이 거의 뭐 반토막 난다 이렇게 보시면 현재보다 더 작게 나온다 이런 얘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변화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 바람에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안철수 관련주의 선의전자가 지금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고 있고요. 안랩도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가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계속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가면 지니까 뭔가 변화를 준다면 안철수 의원이 뭔가 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미리 선반영해서 올라갑니다. 정치 테마주는 움직이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여기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이쪽보다는 아무리 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가장 강력한 당을 이끌 수 있는 변화를 줄 수 있는 유력 정치인이다 그 유력한 후보다 이런 느낌으로 저쪽에 집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낙연 관련주도 여전히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한다는 뭐 신당 창당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쪽도 그 제가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신당을 창당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국회의원을 많이 당선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당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신규 신당이 지금 힘쓸 여력이 별로 없을 겁니다. 중립지대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보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 뭐니 해도 한동훈 관련주의 대장을 잡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일은 진짜 여기서 이 딱 지금 여기 매물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 점으로 뜨긴 좀 어렵겠죠. 그래서 막 왔다 갔다 할 거니까 비중 조절해가지고 조금씩이라도 한번 담아보는 그런 쪽으로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이 한동훈 테마주 제가 지금 이제까지 등록을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종목이 등장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아쉬웠습니다. 오늘 들어가고 싶었는데 몇 살 기회를 안 줬습니다. 점으로 막 날아가 버려갖고.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제가 가지고 있었던 오늘 보게 됐던 길정타. 지금 그 시장이 조금 혼란스럽기 때문에요. 그 뭡니까? 지수가 지금 좀 불확실합니다. 올라갈지 내려갈지 좀 애매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테마주 쪽이 많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 중에 정치 테마주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게 중국이 지금 그 뭡니까? 폐렴 쪽하고 그 다음 독감 쪽이 많이 퍼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주말 동안에 뉴스가 별로 안 나와가지고 오늘 이쪽 종목들이 대체로 밀렸습니다. 그 대장이었던 메가시어스 밀렸고 경남제약도 뒤로 밀렸고요. 그 다음 국제약품 뒤로 밀렸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뒤로 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이 테마는 끝났다고 보기는 좀 이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그 막 끌어올리다 보니까 피로감도 있고 다른 쪽으로 이제 테마가 그 강한 종목들이 나오다 보니까 매수하는 세력보다 매도하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많이 밀린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다 정리되고 나면 독감 부분은 제가 왜 계속 그 관심을 두느냐 하면 저희 집에 식구가 4명인데 지금 3사람이 독감에 걸렸어요. 저는 안 걸렸고 나머지 가족이 다 걸렸습니다. 그래서 독감에 코로나에 지금 폐렴에 막 섞여서 지금 막 생기고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이 그 질본에서 우리나라는 뭐 지금 괜찮다 예전보다 뭐 낫다 뭐 이미 아는 거다 뭐 이렇게 지금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아직 속단하긴 좀 이르다. 중국이 만약 이게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거고 이미 다 아는 거고 충분히 약으로 해결되는 것 같으면 중국이 저렇게 난리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약 먹고 그냥 다 나오면 되는데 안 되고 있죠. 그래서 그 상황을 봤을 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바꿔 말하면 조정을 좀 보고 나면 지지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재반등할 가능성도 있겠다. 그래서 뭐가 좋으냐 해갖고 주말 동안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이거 쭉 봤는데 제가 오늘 손실봤던 가장 큰 이유는 금요일 시간에서 위더스 제약을 매수를 했었어요. 100만원치를. 그래서 위더스 제약 매수했는데 이게 그냥 7.8% 정도 쫙 빠져버렸죠. 여기서 손실이 컸습니다. 이거 아니었으면 그렇게 큰 손실 날 것도 아니었는데 스팸 전화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손실밖에 아니었는데 얘 때문에 오늘 손실이 컸습니다. 손절을 했습니다. 물론. 그래서 독감 관련주를 쭉 봤는데요. 이 뭐 메가시스 이런 쪽보다는 제가 봤을 때 현재 제일 좋아 보이는 거는 만약에 독감 쪽이나 이런 쪽이 다시 확산이 된다고 쳤을 때 제가 가장 관심을 두는 종목은 일단 국제약품하고요. 이 경남제약은 뭔가 모르게 지금 자꾸 끌어올리는 느낌인데 얘는 찾아봐도 독감 쪽하고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대장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제 기준에 안 들어갔고 포기를 했고요. 국제약품하고 그 다음에 동화약품 이 종목하고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 동화약품 판콜 감기약, 그 다음, 대원제약, 그냥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만약 독감이 퍼진다면 한번 노려보려고 제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 콜대원 뉴스 많이 나오는 감기약이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건 내려오면 밑에서 잡자. 이런 느낌으로 지켜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조류독감인데요. 또 시간을 너무 또 많이 써버렸다. 이렇게 해놨는데 또 여기 다시 방송하기는 좀 그렇고 좀 길더라도 좋습죠. 금요일에 중앙백신도 100만원을 잡았어요. 조류독감 주말에 뉴스 나올 것 같아서. 근데 조류독감은 주말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충남 오산인가 충청도까지 지금 확산됐습니다. 전라도 쪽에서 생겨가지고 농가는 충청도까지 지금 아산인가 뭐 이쪽까지 확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철새 쪽으로는 경남 창원 쪽하고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주의 깊게 봤던 건 뭐냐면 H5N1인가 그렇죠. 지금 유명하게 나오는 이 조류독감이. 근데 지금 철새 하천변에서 발견된 철새가 N6 유형이 나왔다고 합니다. N6 유형은 되게 강력한 어떤 독감, 좀 더 강성이 있는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종합해보면 조류독감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데 제가 금요일 방송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조류독감 한다고 해서 이 종목이 관련주가 오른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제 한번 얻어맞은 겁니다. 왜 얻어맞았다고 생각하냐면 금요일에 대승미생물이 대장격으로 해서 4%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주말에 조리독감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아주 심각하게 나오지 않고 어느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갭으로 뜨니까 바로 던져가지고 이 원래 거래량이 별로 안 되다 보니까 금요일에 32,000주 샀던 외국인이 5만 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갭 떴을 때 챙기자 그러고 쫙 빼버리니까 이 물량이 쭉 쏟아지니까 이걸 못 받아내는 거죠. 이건 이 현상은 이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아침에 갭으로 떴죠. 떴다는 얘기는 조리독감 뉴스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 것 같다고 생각하고 매수가 확 들어왔는데 이 매수 들어올 때 밑에서 여기서 매수했던 외국인들이 확 던져버리니까 쭉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럼 외국인은 이익 실현하고 빠졌는데 여기서 들어온 사람들은 물렸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물리고 이렇게 물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조리독감인데 왜 이러지 이러면서 갈등을 하면서 이제 버팁니다. 버티는데 올라갈 줄 알고 버티는데 올리려고 그러다가 못 올리고 계속 밀리죠. 그러면 심리적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으니까요. 그냥 미리 가지고 있었던 제 입장에서 저는 별로 손실도 안 본 입장입니다. 이거 대성미생물 지금 0.87%밖에 손실 안 보죠. 왜냐면 제가 금요일날 낮은 가격에서 잡았기 때문에 손실 별로 안 난 제 입장에서도 내려가면 속쓰리다는 얘기죠. 이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는데 여기서 잡은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손실이 큰다는 얘기죠. 떴다가 밀렸기 때문에 이게 2.88%지만 여기서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4, 5% 빠진 느낌입니다. 이것도 풀배팅으로 쳤다면 미수 풀배팅 친 사람이라면 엄청난 손실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불안감을 느껴가지고 나중에 되면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쭉 빠져버리죠. 최후까지 버티다가 조류독감 퍼지는데 뉴스 안 나오나 이러고 버티다가 마지막에 안 되니까 던져버리니까 쭉 빠져버리죠. 근데 빠지는데 받아 올려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형적으로 이건 호재성 뉴스 터졌을 때 갭으로 뛰었다가 쭉 밀리는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나오면 이 물량 소화할 때까지는 조금 왔다 갔다 해야 되고요. 새로운 호재성 뉴스가 안 나온다면 물량 다 먹고 나면 그 다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 현상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다시 정리하자면 조류독감이 한두 군데 늘어난다고 해서 관련주가 반드시 상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근데 왜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확산이 더 돼가지고 심각한 상황이 됐을 때는 달라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대성미생물 100만원 가지고 있고요. 중앙백신은 괜히 금년을 초과로 잡아가지고 제가 얘도 실적이 좋길래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일단 손실이 좀 났고요. 이글벳 마찬가지로 이것도 금년로 잡은 거라서, 그 다음 진바이오텍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네 종목은 조류독감이 앞으로 좀 더 확산될 것 같으니까 여기서 팔기는 조금 아쉽다, 이래서 이제 가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서 시장이 혼란스러우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 한동훈 테마주에 있는 와이드 플래닛 이 종목 내일 한번 노려볼 생각이고요. 또 갭으로 점으로 떠버리면 할 말 없는데 내일은 점으로 못 뜰 겁니다. 이 주봉으로 봐도 지금 현재 위치에서 주봉으로 봐도 여기 딱 꺼놓고 보시면 2023년 1월달이죠. 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엄청나게 떨어져 갖고 물려있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그냥 여기 물린 사람들 30%나 띄워가지고 이익 실현 안 시켜줄 겁니다. 아마 세력 입장에서도 흔들어가지고 손절시키고 다 털고 그 다음에 갈 겁니다. 가더라도. 그래서 내일은 조금 완전히 혼란스러운 날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혼란스러울 때 배팅을 얼마나 잘하느냐, 이게 달렸겠죠. 그래서 내일은 단타를 이 종목으로 한번 연습해 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 독감 부분은 계속 확산되고 있으니까 내일장에 한번 또 저가 매수를 한번 노려보는 이런 느낌. 저리독감은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그냥 홀딩 이런 느낌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나머지 다른 우량주 쪽은 시장 조금 더 지켜보고 지수가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요. 조금 더 지켜보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돈 먹기가 상당히 힘든 시장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놀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집중해가지고 짧게, 방망이 짧게 잡고 들어갔다가 어느 정도 이익 나면 바로 먹고 빠지는 이런 식으로 빠르게 매매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이고요. 의견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